자, 이번 시간에는 부정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부정이란 말은 뭐냐면 무수히 많은이란 뜻입니다. 무수히 많은. 다시 말해서 부정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이냐면 해가 무수히 많은이에요.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선생님, 해가 무수히 많은데 그걸 뭐 굳이 구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직선 위의 모든 점, 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선 위의 모든 점, 곡선 위의 모든 점이 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구해야 되나요? 그래서 대부분 부정방정식에서는 이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를, xy 해를 제한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라는 조건을 추가하거나 유리수라는 조건을 추가해요. 때로는 실수 조건을 추가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해 중에서 정수이거나 유리수이거나 실수인 것들만 찾게 합니다. 뭐 그래서 많게는 두 개에서 적게는 두 개에서 한 네다섯 개 정도 이 해를 구하도록 하는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정방정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미지수의 개수랑 연립방정식을 풀 때 미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같거나 아니면 방정식의 개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는 없고 이제 같아야 되는데 이 부정방정식의 경우는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적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지수의 개수가 3개인데 xyz 3개인데 방정식의 개수는 2개밖에 안 주어져요. 그러면 딱 떨어지는 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해가 바로 이제 부정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런 조건 하에서 보통 정수 조건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많은 해 중에서 정수인 조건을 찾아라 또는 해의 범위를 제한을 해주기도 해요. 자, 이런 방정식을 우리는 부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보기 1번을 볼게요. 여기서 보세요. xy는 3이죠. 그런데 xy는 3이라는 얘기는 자 보세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맨 처음 배우는 첫 번째 배우는 그래프가 정비례 그래프고요. 두 번째 배우는 그래프가 지금처럼 y는 x분의 3꼴 의 반비례 그래프죠. 이 반비례 그래프는 원점의 대칭인 쌍곡선 함수입니다. 쌍곡선 그래프예요. 쌍곡선 위에 모든 점이 해가 되는 거야. 너무 많죠. 무수히 많죠. 그래서 뒤에다가 xy 양의정수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y도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y는 x분의 3 이어서 x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자 x는 정수가 되기 위해서 특히 양의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3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x가 1이거나 3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구하면 x가 1이거나 3. 자, 1번, 2번. 1번 또는 2번이 해가 됩니다. 그래서 x는 1, x는 1, y는 3 또는 x는 3, y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는데 실수 조건일 때 주로 다릅니다. 자, xy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x의 제곱 모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렇다면 xy가 실수했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0이라는 조건을 주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x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이야?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x 이퀄 y 이퀄 0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실수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의 제곱 xy가 실수면 x에 y에 관한 다항식도 실수니까 자, 제곱이 됐잖아요. 그럼 가로 안의 식이 둘 다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y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연립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수 조건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가감법, 대입법 등을 이용해서
xy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실수 조건일 때 어떻게 푸는지 그 방향성만 설정하면 됩니다. 근데 뻔해요. 자, 여기서 보기 2번에서 다 같은 조건이야. 2번도 보세요. xy 실수 조건인데 이번에 절대값 당연하죠. 절대값도 0보다 커 나갔습니다. 둘 다 0이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리수 부조. 이때는 xy가 유리수일 때요. 유리수 조건에서 자, 무리수일 때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개수가 모두 0이라는 조건 몇 번 강조해서 설명했었죠. 또 xy가 실수일 때 복수수예요. 복수수 조건. 예를 들어서 xy가 실수일 때 x 플러스 y i가 0이라는 얘기는 0 플러스 0 i가 돼서 이게 항등식이 됩니다. 따라서 실수부 x도 0이 되겠고 호수부 y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같은 식입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이거 뭐 워낙 많이 다루니까 이거 별표를 해두고요. 자, 이때 이제 조건을 잘 봐야 돼요. AB가 실수일 때 제곱의 합이 0, AB가 실수일 때 절대값의 합이 0, AB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가 0입니다. 무리수. 이때 AB가 반드시 유리수 조건이어야 돼요. 그리고 AB가 실수일 때 복수수가 0입니다. 복수수가 0. 이때 AB는 반드시 실수해야 돼요. 그러면 다 같은 조건이어야 돼요. AB 모두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실수 조건은 요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3-9번을 볼게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y 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보면 미지수가 두 개인데 방정식이 하나인 거야. 그럼 이거 부정방정식이 맞죠? 왜냐면 이 등식을 만족하는 이게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 위에 모든 점이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xy는 정수라는 조건을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식은 꼭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뭐냐면 전에도 한번 선생님이 중요한 식이라고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1번 꼴은 뭐냐면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자, 뭐냐면 xy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ab 꼴이에요. 자, 이런 꼴은 x 플러스 a, b, 그 다음에 y 플러스 a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1번을 보면서 위에 꼴을 이걸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번을 보면서 요 식, 이 식이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딱 안 돼도 돼. 왜냐면 자, 보세요. 1번을 보면 자, 이거를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풀어보면 x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는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9가 와야 돼요. 그런데 9가 아니라 플러스 2가 나왔죠? 그죠? 마이너스 9 플러스 2 해서 좌변은 두 식의 인수분해, 다항식의 곱꼴이고 우변은 수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얘는 x 마이너스 3 x y 마이너스 3 이퀄 7. 두 다항식의 곱인데 7이야. 근데 다행히도 7이 소수죠. 그죠? 그러면 1 곱하기 약수가 1과 7밖에 없어요. 뭐 양수음수 따져도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7밖에 없어서 그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xy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실제 보면 자연수 정수의 부정방정식에서는 두 다항식의 곱의 꼴로 많이 풀어요. 그리고 실수에 대한 조건이 주어진 경우는 제곱의 합이 0꼴로 많이 풉니다. 이런 꼴들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나중에 보면. 자, 그래서 두 다항식의 곱이 7이네. 자, 그렇다면 네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그랬죠. 왜냐면 7이 소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에서 네 가지 경우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를 보고 각각에 대해서 xy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자, 2번 여기도 XY 정수 조건이 나왔네요. 자, 그럼 먼저 2번 1번처럼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꼴을 주로 다룹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꼴을 주로 다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XY 계수가 항상 1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1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1번보다는 2번이 XY 계수가 1이 아닌 문제를 좀 더 높이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별표를 해두고요. 인수분해하는 걸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럼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 곱해서 5가 되는데 5도 마찬가지로 소수죠. 그죠?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풀마 1, 풀마 5로다가 케이스를 만들면 네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풀어볼게요. 이건 2x 자, 2x 마이너스 1이 1인 경우, 그리고 3y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5인 경우,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 1차 방정식이 되죠. 그죠? 미지수가 하나니까 뭐 더 간단히 풀 수 있겠고, 얘를 각각을 풀면 뭐 2x는 2가 돼서 따라서 x는 1이 되겠고, 3y는 마찬가지로 3이 돼서 y는 1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모두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자, 여기서 이제 xy에 관한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x, a는 실수고 a는 0이 아니랍니다. 자, 그래서 실수 조건이 나왔으면 얘는 일단 제곱의 합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곱의 합. 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왜냐면 문제를 풀고 못 풀고는 방향성이에요. 문제를 읽고 얘를 이런 방향으로 풀면 되겠다라고 방향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정석의 어떤 요약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수 조건일 때는 제곱의 합이 0일 꼴로 나타내자. 그러면 얘를 쭉 전개한 다음에 어떻게든 제곱식으로 만들려고 방향을 잡을 거야. 그지? 제곱식으로 만들려고 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풀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실수 조건이니까 전개한 다음에 제곱식으로 나타내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괄호 안에 각각의 식이 0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뭐예요? 연립 방정식, 대입 또는 가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번 y는 2ax에서 대입해가지고, 대입하면은 a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는 0이 되니까 a는 0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x는 풀마 1, y는 풀마 2a,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번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별표를 해두고요. 자, 그리고 13-11번을 보자. 자, 연습을 하는 거야. 이거는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xy에 관한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 다음에 양의정수, 만족하는 양의정수 xy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이 식은 이제 일단은 인수분해 되는 꼴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그러면 뒤에 플러스 4가 필요해요. 그럼 이제 갑자기 써주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4 써주고 마이너스 13 이퀄 0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4개 항까지가 두 1차식의 곱이 되겠고, 뒤에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하겠죠. 자, 그러면 얘는 x-2 곱하기 y-2 이항하니까 17이 되겠고, 보통 지금처럼 우변의 수를 소수로 줘요. 소수. 약수가 1과 자기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4가지 코스입니다. 풀마 1, 풀마 17이니까. 자, 그래서 xy가 될 수 있는 꼴은, 자, 여기서 이제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x-2와 y-2라 하고, 얘가 될 수 있는 꼴은 1 곱하기 17, 그 다음에 17 곱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4가지 코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거는 x-2가 아니라 x다 보니까 x좌표, y좌표에다 모두 2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x, y. 자, 그러면 x에다 2, 3, 2를 더하니까 19. 자, 그 다음에 19, 3이 되겠고 1, 마이너스 1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1 이렇게 4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도 조건을 또 빠뜨렸네. 양의 정수라는 조건을 선생님도 깜빡했어요. 양의 정수, 그죠?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라면 4개를 다 쓰면 감점 되겠죠. 그래서 다 구한 다음에 양의 정수가 아닌 것들은 이렇게 재줘서 2개만 답을 쓰면 됩니다. 자, 13-12번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xy에 관한 2차식입니다. 만족하는 양의 정수 xy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미지수가 2개인데 방정식은 하나예요. 그죠? 부정방정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y가 실수 조건이 아니라 정수 조건입니다. 만약에 이게 실수 조건이라 한다면 얘를 제곱식의 합으로 표현하거나 제곱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양의 정수라는 얘기는 이걸 두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좌변을 두 다항식의 곱의 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13-12번을 볼게요. 좌변의 xy에 관한 2차식인데요. 이게 가만히 보면 인수분해 되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걸 풀면 자, 13-12번인데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2y의 제곱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 하듯이 2x 곱하기 x, 자, 그 다음에 중간에 가운데 두 번째 항을 마이너스 5xy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y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지만 5를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y 곱하기 2y인 거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더하면 마이너스가 되겠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보면은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5xy 되죠. 그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2x 마이너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2y가 되겠고, 그래서 플러스 이퀄 5가 되는데, 자, 이 5가 소수죠. 소수예요. 그래서 두 수의 곱이 5가 되는 경우는 자, 1 곱하기 5, 5 곱하기 1, 풀마,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여기 몇 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를 모두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인수분해를 했으니까 살짝 지우고,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2x-y, x-2y라 쓰겠고요. 자, 이퀄 1,5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1이 하나 있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자, 하나를 예를 들면, 자, 여기서 2x 마이너스 y가 5이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가 1이 되고 5가 되는 경우입니다. 5를 그냥 풀어보자. 연립방정식이니까 x를 소거할지 y를 소거할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y를 소거한다고 한다면 위의 식에다 2를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은 4x 마이너스 2y 이퀄 10이 되겠고, x 마이너스 2y 이퀄 1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항을 변변히 빼면 2y가 마이너스 2y가 소거되죠. 자, 그래서 3x 이퀄 9가 되겠고, x는 3이 됩니다. 이걸 또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y는 1이 됩니다.
자, 이건 해가 되겠네요. 그죠? 양수 조건이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를 더해가 되면 자, 이번엔 2x-y가 1이고요. 그 다음에 x-2y가 5인 경우인데 이때도 똑같습니다. 자, y를 소거한다고 한다면 위의 식에다 곱하기 1을 해서 그러면 좌변은 똑같고 우변만 수가 달라지겠죠. 4x-2y는 2가 되겠고 x-2y는 5가 됩니다. 똑같이 y를 소거하기 위해서 위의 식에서 RS 이걸 빼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y가 소거되겠고 3x는 마이너스 3. 여기는 벌써 이제 아니네요. 그죠? 왜냐하면 x가 음수가 나왔잖아요. 뭐 y 값에 상관없이 이건 해가 아니죠. 양수 조건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두 개를 모두 하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풀 수는 있죠. 자, 그래서 해를 구하면 두 개. 자, 처음에 해는 3,1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3 두 개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13-13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좌변이 xy 관한 2차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이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y 값을 구하라 했어요. 실수 조건이죠. 그러면 자, 미지수는 두 개인데 방정식이 하나야. 그럼 이 방정식을 실수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제곱의 합의꼴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좌변의 xy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어떤 방법으로 제곱의 합의꼴로 나타내느냐 방법이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한 문자에 관해서 첫 번째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x가 편하니까 x의 내림차순 그냥 x의로 할게요. x에 관한인데 x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x에 관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x에 관한 완전 제곱식. 자, 이 순서에 항상 똑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항상 똑같아요.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를 정리한 다음에 그 x에 관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이게 중요하죠. 완전 제곱식에서 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 있어요. 플러스 2x a꼴 그죠? 그럼 뒤에 a의 제곱이 나와야 된다는 거. 요 2ab 꼴 그죠? 그러면 뒤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얘를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a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렵지만 x에 관해 내림차 정리하고 x에 관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13-13번 이 문제는 일단은 x에 관한 내림차순을 전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의 제곱 여기에 x의 항이 두 개가 있는 게 보이죠? 공통인수 2가 있습니다. 2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그러면 2y가 남고 마이너스 1 그리고 x 뒤에 x로 묶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써줘요. 5y의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 자, 이퀄 0입니다. 이게 1단계야. 자, 그리고 봐봐 2단계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중요한 거는 x의 제곱한 다음에 2xa인데 잘 보면 x의 제곱이 있죠. 나왔네요. 친절하게 그죠? 그리고 x 나왔네요. 그러면 다음에 뭐가 와야지만 완전 제곱식이 될까요? 요 a에 해당되는 것이 2y-1이죠. 그죠? 그러면 뒤에 2y-1의 제곱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2y-1인데 여기서 2ab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뒤에 나와야 되는 것은 2y-1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근데 갑자기 써주면 안 되니까 다시 빼주라고 그랬죠. 그죠? 빼기 2y-1의 제곱, 나머지는 그대로 써줘요. 5y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8y, 그 다음에 플러스 5. 자, 이렇게. 그렇게 쓰면 앞에서부터 여기 2y-1의 제곱까지가 바로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것은 전개를 해주세요. 전개를 해서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자, 먼저 x에 관한 완전 제곱식을 만들게요. 자, 그럼 얘는 x-2y-1 이걸 중괄호로 한번 해볼까요? 중괄호 하고 x-2y-1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뒤항은 전개를 해줘요. 마이너스 4y의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1 플러스 5y의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는 0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y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동료항끼리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앞에 거는 x-2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동료항끼리 계산하면 y의 제곱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는데 이건 매우 간단하잖아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x-2y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 보시는 건데 이거 이런 유형의 문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자주 나옵니다. 오케이? 뭐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요. 이제 실수 조건이니까 실근 조건으로 해서 여기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쉬워요. 자, 그러면 자, 제곱의 합이 0이 되니까 실수 조건에서 각각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x-2y 플러스 1도 0이고 y-2도 0이죠. 그럼 y는 2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2가 있고요. 자, 앞에 식에다 대입하니까 x-4 플러스 1은 0이 돼서 x는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